개 코딱지만큼이라도 한자라든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말이 있으면 무슨 막 환자들처럼 알러지 반응을 보여. 언어는 유기체입니다. 진화는 생명체고요. 내가 단순히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 내 언어 실력의 최고 임계점을 돌파해버리고 싶다. 한자를 이해하는 건 필수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진실이야.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은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우리나라 국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의 기회도 좀 가져볼 겸 한국의 국어 교육 그리고 국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어 공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요? 대국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국어라는 게 단순히 한국어가 아니라 언어라는 보다 상위 개념으로, 즉 메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너무 지엽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심해요. 일단 이 지엽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언어 중에서 한국어, 그리고 또 한국어 중에서도 특히 고유어에 집착하는 심리죠. 우선 오늘 영상에선 이 쟁점을 위주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국어 공부가 대국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야 따지고 들자면 한두 개가 아니니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강의로 하나씩 풀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이 고유어 집착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요. 한국어는 곧 고유어이고 그러니까 한자어는 배격하자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개 코딱지만큼이라도 한자라든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말이 있으면 무슨 막 환자들처럼 알러지 반응을 보여. 주변에 보면 진짜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국어 선생이란 작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언어는 유기체입니다. 진화는 생명체고요. 그래서 마치 인종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문물이 교류하는 것처럼 언어도 알게 모르게 여러 나라의 그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섞이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제가 한자어 단어는 전부 한자어 그 자체로 치환해서 한번 자막 처리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에 순우리말 표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36%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약 64%, 즉 과반이 한자어입니다. 솔직히 조사나 일부 접두어, 전미어 같은 거 빼곤 전부 한자어인 셈이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서 한글이 창조된 건 조선시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언어 역사 속에서 한글이 창조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인 거죠. 사실상 한반도 역사의 대부분은 문자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한자를 써왔죠. 한글처럼 한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대체할 만한 걸 만들지 못했으니까. 마치 이건 동양인 보고 넌 왜 피부색이 그래? 하고 묻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껏 혈통이 그래왔으니까 우린 이런 피부색이죠. 자연 발생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반도에서 쓰인 한자가 기존 중국의 용례와 완전히 똑같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자를 우리 민족 나름의 방식대로 변형한 면이 많죠. 그래서 한자는 한문과 다른 개념인 겁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지금의 중국어처럼 오로지 100% 한자로만 쓰는 언어체계가 한문 시스템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한자어라고 지칭하는 특정 단어나 개념어들을 표기할 때 그 표기의 수단으로 쓰이는 문자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다 같은 동양인이어도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의 모습이 미묘하게 닮은 듯 닮지 않은 거랑 같은 이치죠. 혈통이라는 건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는 거니까요.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어는 완전 무균실에서 자라는 마치 실험쥐 같은 게 아니에요. 좋든 싫든 어느 정도 다른 언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오염되기도 하고 상대를 오염시키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더 국어 속 한자어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전통 봉건 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은 그 집단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윤리 준칙이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들어간 한자어 중에서 근대 일본의 난학자들이 만들어내지 않은 개념어는 몇 개일까요? 제로예요. 한 개도 없습니다. 전통, 봉건, 사회, 종교, 집단, 의무, 윤리, 준칙, 이런 개념어들은 전부 중국에서 건너온 말도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옛부터 쓰인 말들도 아닙니다. 일본에 살던 학자놈들이 근대 시절에 서양 문물을 유입하면서 서양 애들이 쓰는 말이나 책을 가지고 전부 하나씩 하나씩 번역하고 창조한 거예요. 동아시아의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최근에 태어난 한자 개념어들이죠. 당연히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솔직히 근대 시절 일본의 난학자들이 이뤄낸 업적만큼은 학문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의 경험들이 저력이 되어가지고 일본 놈들의 기초학문이 지금도 꽤나 탄탄한 거예요. 최신의 서양 학문을 유입할 때 그 학문에서 쓰이는 개념들을 잘 정제시켜서 자신들의 어휘로 번역하는 실력이 이때부터 쌓인 거죠. 만약 일본 놈들이 만든 근대 이후의 한자 개념어들을 지금부터 정말 단 하나도 쓰지 말자고 하죠. 그럼 우린 제2의 세종대왕이 반드시 필요해요.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로 아카데믹한 개념어들은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뭐 법률 용어, 뭐 의학 용어, 과학 용어, 온갖 인문학과 사회과학 용어들 전부 순 우리말로 순화시켜야 할 겁니다. 벌써부터 대략 난감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순 우리말의 순, 그리고 순화라는 말 그 자체부터가 일단 한자어예요. 시작부터 작업이 꼬이죠. 거의 원시적 불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우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수준의 언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자어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머리만 괜히 아프지. 그런데 내가 진짜 국어를 잘하고 싶다. 내가 단순히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 속칭 최상급의 단계라고 할 만큼 내 언어 실력의 최고 임계점을 돌파해버리고 싶다. 그래서 국어라는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 궁극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러고 싶다면 한자를 이해하는 건 필수예요. 한자를 모르면 절대 국어라는 언어에서 자유롭다는 기분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장담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진실이야. 고급 국어에 이르는 마지막 퍼즐은 한자를 이해하고 그걸 내 스타일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어휘력이 늘 수 있고 그 어휘력이 늘은 만큼 내 사고력도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한자를 모른 채 그저 막연하게 국어를 사랑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측은해요. 약간 한심하고 불쌍해 보인다고 할까? 자기 모국어인데 이 모국어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걸 단 한 번도 자유자재로 체감하지 못한 채 그냥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평생 파란 약만 먹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거죠. 마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영어를 구사하고 싶을 때 라틴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영어의 어원이 라틴어니까. 그래서 가끔 영미권 영화나 미드를 보면 이 귀족들이 라틴어를 배우는 모습이 나오죠. 심심하고 한가해서 라틴어를 배우는 걸까요? 영어 어휘가 어려워질수록 라틴어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이게 다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미권에서의 라틴어 위상이 동양권에서는 한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끼리 자주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인들은 한글을 사랑할 뿐이지 국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